안녕하세요. 인권감독관 씨입니다. 네, 정유미 인권감독관님 계세요? 실례지만 어디신데요? 아, 여기 서울인데요. 네. 이번에 출국금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네. 좀 제보 좀 하려고 그래요. 버피아 감독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버피아 영화 감독이면서 버피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학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버피아 감독님, 박두혁 감독님은 사법 피해자입니다. 그렇죠? 예. 사법 피해자이고 실제로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 감독님이 2년 6개월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왜 새롭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저도 잘 몰랐는데요. 최근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했어요. 우리 버피아 TV에 제보를 해서 제 영화를 보고 출국 금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네. 다루고 있더라. 종편에서 특히 TV 조선에서 다루고 있대요. 그러면서 빨리 그걸 시청해 보래요. 그래서 이제 TV 조선을 시청해 보니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에서 적법 절차를 어겼다. 그러면서 그 적법 절차가 현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한 뒤로 거의 5일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막 호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사건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직접 출국 금지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출국 금지, 지명수배, 기소중지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라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딱 이번 사건이 터져서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이제 이들의 언론사들이 잘못 취재해서 뭐 와전시키는 거, 그리고 검사들이 잘못하는 거, 실질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 지명수배, 네. 기소중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명수배가 내려지면 출국금지도 당연히 같이 내려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원래는 거꾸로 가요. 출국 금지부터 먼저 해요. 출국 금지, 그 다음에 기소 중지, 그 다음에 지명 수배. 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수배를 하는 거죠. 지명 수배가 이제 제일 마지막 네. 단계. 그러니까 먼저 막아놓고 이게 네.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네, 그 네. 사람은 이제 지명수배한다. 네, 이런 네. 잡으려고 네. 네. 그런 단계군요. 출국 금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격 조건은 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요건이 또 들어가요. 누구 해야 되냐면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저 사람은 출국 금지를 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예, 네. 딱 판단에 의해서는 거고, 두 번째는 수사기관의 장, 뭐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다든지, 또는 제3의 기관, 예를 들어서 다른 관공서 있죠. 네. 그 장들이 긴급하게, 예를 들어 국세청장이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체납했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든지, 금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은 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는 원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피내사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법무부대에서 출국 금지를 할 때 이렇게 혼선이 왔는가 보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출국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하나는 그 기관장의 소속 기관장, 예를 들어서 동부지검이다 그럼 동부지검장, 중앙지검이면 중앙지검장의 요청에 의해서 순서를 밟아서 출국 금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두 번째 거를 한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이 살짝 빠지고. 네. 그래서 문제가 사실 있어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예,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에 비춰가지고 제 거를 사례를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고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그 종편에서 방영하는 거 KBS나 SBS도 방영하는 걸 보면은 그 국민들이 김학의 씨가 그 성에 관련되는 그런 막 불법 사실을 했다. 그래서 나쁜 놈이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와전되고 있어요. 그때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렀잖아요. 검사들이 뭐 동영상 그렇죠. 누구냐 해도 않고. 그 뭐 당시 어떤 별장에서 성접대 동영상이나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전혀 수사를 몇 년 동안 안고 있다가 예. 이제 출국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만약에 출국을 했다 그러면 또 비난의 화살이 이제 엄청나죠 또.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와전시키고 있다. 네. 지금은 성접대 뭐 성매매 이런 것은 빼고 엉뚱한 걸로 네. 적법 절차가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흔드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적법 절차는 적나라하게 또 그거보다 더 세요.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뭐 우리 저기 박두혁 감독님 네. 복장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예, 제가 이게 영화 촬영 복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구치소 가면은 파란색, 네. 푸른 색깔이고 또 교도소 가면 또 색깔이 또 틀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처량한 색깔 그리고 으시시한 색깔.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 예. 아니 실제로 그 저기 죄수들 그러니까 예. 뭐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그 색깔의 그 옷을 입나요? 유니폼을? 꼭 이 색깔은 아니고요. 예. 이게 그 지금 현재는 이 색깔이지 않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파란색인데 파란색. 파란색은 안 파란색은 입는다고 구치소, 하는데. 구치소. 구치소에서 구치소인가요? 입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또 이 색깔이에요. 겨울에 네, 이런 비슷한 색깔, 똥 색깔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기결수, 미결수랑 이제 뭐 색깔 차이가 있고 그렇죠. 뭐 예. 그렇다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입는 색깔은 또 틀리고.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색깔인데 그건 보안 사항이라 예. 그 자세히 알리려고 면회 가면 알 수 있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제 보안 사항이라고 해요. 아니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안 사항. 예. 1급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입고 나왔냐? 예. 이렇게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송줄에.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예. 이렇게 그죠, 제가 손만 묶고. 보니까 이거 다 묶고서나 이렇게 하고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걸 풀어주고 이것도 풀어주고 여기 맨몸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묶고서나 이렇게 하고 조사를 받아서 가지고 분이 막 있어서 이걸 꼭 입고 나와야겠다. 야 이게 뭐냐 이게 이 옷에다가 포송줄에다가 수갑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아무나 누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헛 놈들을 적나라하게 밝히려고 그래요. 예. 우리 감독님은 참 억울한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시고 사실 또 이제 사법 피해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명박 정권 말기에 네. 예, 그때 사건이 내곡동 사저 사건. 네. 예. 그 저 이명박의 이제 그 사저 사건이 이제 이슈화되고 이제 터지니까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또 공교롭게도 예. 제가 내곡동에 살았어요. 이명박 들어오려고는 예. 그 요정 옆에 살았어요. 하필 월세 10만 원 주고 방 한 칸. 그러니까 단지하에서 산 거 아니에요 혹시? 반지하는 아닌데 옆에 새방 하나 남은 거 그거 재개발 들어가는 집. 하필 또 강남에서 살았어요. 그 강남에 그 재개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월세 10만 원짜리 들어갔는데 네,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예, 먼저 들어갔는데 마치 강남 좌파인 것처럼 오해를 받으셨겠네요. 네. 제가 참 이게 무슨 꼬락서이냐. 이 네. 김학의 사건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이 김학의가 이제 2번에 걸쳐서 무혐의를 받잖아요. 네. 무혐의를 받고 재조사를 하라라고 네. 해서 재작년인가요? 이제 재조사를 한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게 그렇죠. 그 상황은 명확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급하게 이걸 네. 막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출국 금지 명령을 때린 건데 네. 그 절차상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네. 게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어쨌든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면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 절차를 잘못 밟은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엮으려고 네. 하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잘 지적했네요. 네. 국민이세요? 전 국민입니다. 네, 저 정상적인 국민입니다. 제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정상적인 국민들은
또는 시민들은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예. 중요한 게 뭐냐? 그때 당시에 김학이라는 사람이 출국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검사 입장에서 또 검찰청 입장에서는 뭐를 했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긴급 체포를 했어야 돼요. 네, 그쵸. 아, 이 사람이 도주하려고 한다. 완전 도주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것은 긴급 체포 사항으로 체포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공항에 수사관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긴급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출국 금지를 하고 싶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긴급하게 명령을 내려서 이게 법에 나와 있거든요. 출입국 관리법에 법무부 장관이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기관장의 허락을 안 받더라도 네. 요청이 없더라도. 그런데 그거를 무시했다는 것은 우선 적법 절차는 위법이에요. 예,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무부에서 잘못했고 또 검사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위에를 건드리면 안 돼요. 위에 사람들은 이것까지 자세히 모르고 검사들이 그동안에 출국 금지를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동안에 김학의 차관 말고 우리 일반 시민에 대해서 범죄를 갖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출국 금지를 내리는 거를 제가 이제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질문 좀 해주세요. 또 궁금한 점. 아, 그래서 네, 이분이 맞습니다. 그걸 잘 네. 저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담당 검사가 출국 금지 네. 신청을 했는데 대검에서 한번 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한번 요청을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진짜 나가기 직전에 뭐 수사 무슨 사건 번호를 허위로 뭐 날조했다. 대검의 검사가 대검에 요청을 하면은 네. 누구 명의로 나가야 하냐면 대검찰총 명의로 네. 법무부에 요청을 해야 돼요. 아, 예. 기관에 장해야 돼요. 네, 네. 이게 대검찰청에서는 안 쳐. 네. 아니 이 일개 더군다나 법무부 차관까지 한 사람을 갖다가 대검찰청에서 출국 금지 요청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들끼리 트러블이 생기겠죠. 당연히 거부를 하죠. 네네. 누가 했어야 되느냐? 이제 지검장이 했어야죠. 산하지검장. 그래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지검장한테도 뭐 이렇게 사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뭐 기사를 보니까 동부지검장인가 예. 이 승인 이게 없었다고. 그렇죠. 동부지검장이 저녁 늦게 12시나 그런 때 승인할 이유가 없죠. 또 거기도. 그 이미 처리를 했고 이미 아니 처리하기 전에 전에 예, 요청을 했는데 네. 이제 거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검찰 쪽에서 지금 김학의를 풀어주려고 예. 다 거기가 작당을 하고 지금 출국 금지를 안 해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거기에 좀 분노가 되는 사실 거 아닌가요? 그래서 코치를 했어야 돼요. 야 출국 금지를 새벽에 이렇게 요청할 정도 되면은 긴급 체포를 해라. 네. 다른 방법 네, 긴급 체포를 일단 잡아놓으면은 네. 출국을 못 오니까. 네. 그리고 긴급 체포에 24시간 이내에 죄가 없다든지 풀어주면 되니까. 네. 왜 검찰이 써먹는 수법을 안 쓰고 왜 출국 금지라는 그런 방법을 썼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있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그거는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혹시나? 약하게 하려고. 최소한의 아, 논란 안 만들려고. 예, 긴급 체포했다 그러면 막 더 이슈되잖아요. 아. 국민들이 네. 더 막, 야, 도대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 관심을 갖는데 그냥 출국 금지. 아, 그냥 약하게. 검사가 예. 자기 선배에게 네. 예의를 갖추기 그렇죠. 위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고 욕을 안 얻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출국 금지다. 아, 그렇군요. 네, 살짝 건드려 놓는 거죠. 아, 네. 아,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이게 논란이 돼버린 예, 거고. 사실 그것도 몰래 언론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예. 어떻게 이제 유출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시끄럽게 된 국민의힘 쪽에 무슨 공익 제보자가 네. 이게 무슨 절차상 저는 문제가 있더라.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그쵸, 사람이에요. 그 예. 검찰 측에서 누가 아, 이건 뿌린 거죠, 이건. 외부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둘 중 하나예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검사가 이걸 제보를 했다. 네. 예. 예. 그리고 그 공익제보자는 사실 실명을 밝혀야죠. 민간인이라면은 안 밝혀도 되는데 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원은 출입국 담당 직원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검사가 했다고 하면 검사 나 누군데 그때 당시에 잘못됐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떳떳이 진짜로 밝혀야죠. 잘못됐으면 예. 우리는 떳떳이 밝히고 그렇죠. 예. 이거 정리를 나 지금 하자. 밝히잖아요. 네. 나와가지고 나 박혁인데 그때 당시 출국금지 당했다. 그래서 내가 그 검사들이 잘못 온 거에 대한 서류를 다 가지고 나왔다. 네. 예, 나를 잡아가려면 다시 또 잡아가라.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해야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명하고. 그래서 여기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랬을 때는 상대방에서 또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고. 예.
예, 또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논란을 확대하려고 사실 뭐 기획한 사건이나 지금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 조중동이나 이런 보도 그렇죠, 언론에서 결과적으로. 예. 총공격을 또 때리는 거 네, 보니까. 네, 근데 네.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어쨌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그거죠. 김학의가 불법을 저질렀고 범죄자인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예, 예. 정당하게 이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 네. 쪽에서 지금 방해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중해서 저희가 파고드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게 이제 정당한 건데 네. 갑자기 이제 절차상 문제 제가 볼 땐 되게 작은 문제 같아 보이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좀 그리고 뭐 사실은- 논란이 될 부분들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논란이 있어도 사실 이거 가지고 뭐 유무죄를 판단하든지 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어림도 없는 건데 이제 적법 절차가 이제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네, 헌법에 그렇죠. 보장된 거를 네, 한번 네. 주장을 해보자. 그러면서 혼란을 주자. 검사가 양분돼 있다는 거를 혼란을 주자. 제가 예, 이거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형사 정책상의 어떤 그 절차상의 문제인 거고 네. 피의자 또는 피고인 그다음에 뭐 범죄자가 이 범죄의 유무랄지 그다음에 뭐 가중치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 사실. 출국진 금지를 당해가지고 무슨 불이익이 있냐 이걸 네. 따져요 법 쪽에서는. 네. 그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불이익은 항공권이 날아간 것 뿐이잖아요. 항공권을 못 탔으니까 항공권을 지불하고. 미리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놨을 네, 때 못 가게 했으니까 그 손해는 좀 법무부에서 지든지 누가 져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김학의 사건이 뭐가 핵심적이냐면은 네. 우리가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하면은 내사 번호라든지 형제 번호가 있어야 돼요. 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그리고 내부적으로 허락을 맡는 게 사건 번호거든요. 근데 김학의 사건은 사건 번호가 없었다. 옛날 사건 번호로 했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고 또 추후에 또 내사 1호로 또 작성해서 한다는 것도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 자체는 불법이에요. 예. 그런데 저의 경우는 내사를 하긴 했는데 내사 사건 번호도 없고 네. 내사 종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없으면서 내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불법 수사가 되죠. 이런 단계에서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출국금지 명령?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출국 금지가 되느냐, 요청이 되느냐? 내사 번호도 없고 형제 번호도 없으니까 무슨 번호가 나왔냐? 임시 번호를 썼어요. 임시. 임시번호라는 건 또 뭐죠? 임시는 없는 번호예요. 유령 번호. 유령번호. 그냥 임시. 그냥 기재. 예, 그냥 기재. 아무나. 검사가 마음대로 네. 그냥 기재. 지가 그냥 사건 번호 네, 네, 하나. 임의대로 만드는 거군요. 네, 임의대로.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에 요청을 했어요. 네. 야, 그 사건 번호가 임시라는 번호가 있다. 이게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거고 법에 어디가 나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번호는 없대요.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인천지검에다가 또 물어봤어요. 이 사건 번호가 2012 임시 690이라는 사건 번호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사건 번호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거기도. 그럼 사건 번호가 없다는 것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 사건 번호에 원래 딸려 있는 기록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딱 넣으면은 거기에 과적 관계가 딱 나오듯이 뭔가가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임시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임시 번호로 출입국 사무소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는데 당신네들은 뭐를 보고 출국 금지를 시켰냐? 네. 임시 번호인데. 사건이 없는데. 네. 사건의 실체가 없는데. 예, 저기는 있어요. 김학의 차관은 사건 번호가 있긴 있어요. 그게 허위지만 네. 가짜지만은 무슨 사건 번호가 있어요. 뭐 중앙지검 몇 호, 그리고 동부지검 몇 호, 내사 몇 호라고 이렇게 1호라고 네. 써 있기라도 해요. 그럼 보면은 그게 실질적인 사건 번호가 아니더라도 내사 1호구나. 형제 몇 번이었구나라고 해서 모르고서나 출국 금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제 것은 임시 번호예요. 네. 임시 번호를 갖다가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한 거를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지금 논란이 되진 않고.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안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건들지 않으면 제가- 그냥 관습적으로 하던. 그렇죠. 관행이죠. 관행적으로. 관행. 무소불위예요. 이거 네. 사실 여기다가 범죄 혐의도 가짜로 써도 돼요. 네. 더 기가 막힌 거 있어요. 이 사건 번호도 틀리지만 그다음에 직업을 뭐라고 했느냐? 엉뚱한 사람 직업을 써요. 뭐 제가 이제 엠보이 월드 주식회사인데
뭐 삼성 이주공사, 아, 현대 그래요? 이주공사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네. 직업을 틀리게 쓴다. 그러면 아무나 붙들어 놓고서나 이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 버피아 감독님, 이제 박두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가 철저하게 기획된 사건이고 기획된 수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정말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던 거죠. 진짜 혐의가 있어서 처벌받은 사람. 그러니까 진짜 혐의를 받은 사람은 없었죠. 네, 예. 진짜 혐의가 네. 있어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고 네, 이게 네. 기획 수사였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서 예를 들면 강남에서 이렇게 뭐 그 유학원을 운영했던 네, 사람들이 예. 이제 걸려 들어간 건 사건인 그렇죠. 거예요. 예. 네, 꼼짝 기획된 못하죠. 수사에 예, 의해서. 예. 예. 검사가 이렇게 이렇게 그 불법을 자행하고 오히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기획하고 한다는 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당시에 담당 검사 이름 공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 공개해야죠. 여기 네. 있습니다. 여기 담당 검사 이름 담당 뭐예요? 검사가 당시에 김상균 검사. 김상균 검사 네, 당시에 김상균 검사. 지금- 인천지검? 예, 그 당시 인천지검. 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김상균? 지금 검사? 서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있어요. 예. 그렇게 기획 수사에 능통한 사람들은 이렇게 승진도 잘하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사건 조작하던 사람들, 왜? 사건 조작하던 검사들이 승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만나러 가겠다. 예. 그랬더니 만날 필요 없다고 그네요. 그래서 그럼 임시 사건 번호가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오래돼가지고. 아,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기록해놓고.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주겠다. 체포영장하고 뭐 출국금지 여기 서류 본인 이름이 써 있으니까 네. 아, 도대체 임시 번호는 대한민국에 없는 번호다. 아니 형제 번호를 가짜로 쓰는 건 또 이해하겠어요. 형제 번호가 111인데 형제 번호를 2로 썼다. 그러면 뭐 실수로 가짜로 썼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아니 임시 번호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검찰청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형사소송 규칙에 없어요. 그 어떻게 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죄명이 또 뭐냐?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죄를 갖다가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대단하죠. 네. 예. 빵 한 조각 훔친 걸 가지고 출국 금지를 했다. 똑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성접대 이 논란도 출국 금지를 신청을 안 해주는데. 그렇죠. 그 사전에 했어야죠. 네, 사전에. 사문서 위주로 이제 출국 금지를 나가신 네.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또 있어요. 또 예? 내사 사건 번호도 없고 내사 종결도 없으면서 결론적으로 내사 종결도 없으면서 여기에 뭐라고 썼냐? 우리 청 내사 중에 있는 자로 해외 도피가 우려되어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사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통보를 유의해 바랍니다. 네. 수사 기밀은 무슨 얼어 죽을러 먹고 수사 기밀이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출국 금지가 당한 거는 언제였고 미리 체포되기 전이었어요. 예. 출국 금지 당한 것은 8월 27일. 네. 출국 금지도 날짜도 기가 막혀요. 출국 금지 요청한 날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바로 당일날. 예, 이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법무부에서 아. 이 사람 출국 금지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법무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즉시 해버렸어요. 아. 즉시. 이건 긴급 출국 금지하고 똑같아요. 아. 제가 김학이 오고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김학이 찾아가고 거기는 참 성폭력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사문서 유조도 없는 상황에서 사문서 유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종편에서 떠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출국 금지 심사 결정서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부로 심사한 거. 근데 여기에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2조 3항 1항 제2항 제3조 4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임시번호가 또 있어요. 임시번호로 또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식상 한 것이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출입국 심사 결정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출입국 그 금지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해제를 언제 했냐? 3일 만에. 진짜요? 금방 그러면 어떻게 그 발견했냐? 체포영장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죠. 네. 그럼 출국 금지를 뭐들 해요? 금방 체포영장으로 체포했는데 완전 쇼를 한 거죠. 일부러 사건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언론에 터뜨리고 사건을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다 그런 액션을 다 취한 거죠.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출국 금지를 안 하면은 체포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단계를 출국 금지나 지명수배나 기소 중지나 막 엉터리로 다 해요. 판사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서류를 갖다가
체포영장 청구서 같이 집어넣으면은 네. 판사는 이제 저녁에 술 퍼먹고 와가지고 헬렐레 하니까 예? 야 이거 그냥 보지도 않고 아 이 나쁜 놈이네 이거 사문수 위조 이 자식 이거 체포영장 발부해야겠네 해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발부하는 경우 당시에 그래서-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기소된 그 사건으로. 사람이 네. 한 5명 정도 됐죠. 네, 실형을 다 다 살았어요. 다 실형을. 예.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크게 이슈화 돼가지고 언론에 대해서 아유, 언론에 저기 엄청났죠. 네. 사문수 위조로 우리 정경심 교수님 그 언론에 난 것보다는 좀 못 오지만 그 한 반절은 될 거예요. 반절.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 사건. 네.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많이 모니터링 해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내가 오겠지 하고 네. 영화를 일단 만들자 해가지고 네. 영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도 지금 8년 됐어요. 영화 만든 지 8년 됐고. 아니요, 그 아, 사건을 그 사건, 갖다가 네. 제가 막 이렇게 추적해오는 기간이 8년 네, 정도 됐다. 그래서 아주 막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영화 버피아 예, 영화 예.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 끝나면 나중에 이제 주말에나 이렇게 한 번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보시고 후원금 좀 잘. 그 여러분들이 내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고맙습니다. 저 어쨌든 이제 뭐 그리고 이 조금 허담하는 거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출국 금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출국 금지 해제라는 게 또 있어요. 네. 해제. 해제를 할 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 인천지검 검사가 김상균 검사가 요청 사유가 뭐냐? 피내사자를 긴급 체포했대요.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3일 만에 네. 긴급 체포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좀 고가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야, 그래. 출국 금지까지 했는데 바로. 예, 바로 바로 체포를 3일 만에 체포했다. 네. 근데 이건 긴급 체포가 아니에요. 영장에 의한 체포예요. 아. 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장 들고 체포 와서 그냥 체포. 그냥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출국할 생각도 없었는데. 네. 출국금지가 아니 근데 내가 왜 출국을 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출국 금지 해제 통지서를 보냈대요. 그런데 여기에 해제 통지서를 그 다음 날 보냈는데 이름만 있어, 이름만.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요청을 했어요. 야, 니네 출국 금지 해제했으면 해제한 당사자한테 보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몰래 만들어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주소도 없어요, 주소. 그 어디로 보냈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 사건에서는 되게 이렇게 허술하게 엄청나게 허술해요. 운영을 예. 해놓고 예. 갑자기 이제 김학의 사건에만 관련해가지고 뭐 되게 절차. 그렇죠, 그렇죠. 절차 따지고, 적법 절차. 방법 따지고. 네. 예? 적법 절차를 또 찾아먹는 사람이 또 있었죠. 네. 누군지 아세요? 한동훈 검사장 아, 압수수색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 아, 네, 이게 저- 역시 방식이네요. 네, 이 저 검찰들은. 압수수색을 때 어쩐 줄 아세요? 수사관이 막 10명이 왔더라고. 저 혼자 체포하러 네. 사무실에 딱 근무하고 있는데 네. 아, 체포영장 박두혁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딱 오더라고. 또 체포영장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이렇게 던져주고 말아요. 체포영장 보자 그러면 야, 박두혁만 확인하고 그냥 끝나. 그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 변호사 필요 없다. 그동안 그럼 내가 전화를 하겠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휴대폰 적으세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딱딱딱 연락을 했더니 여기까지는 한동훈 검사장과 똑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딱 뺏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연락 오지 말아라. 어. 그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변호사한테?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 경우에는 딱 검사가 와서 압수수색 하겠다, 이 칩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나 변호인한테 연락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변호인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딱딱 번호 눌러가지고 변호인한테 연락만 해야 돼요. 네. 허튼 짓을 하면 여기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여유를 준 거잖아요. 변호인한테 연락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압수수색 딱 들어왔다 그러면 핸드폰을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그 검사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검사들이. 그래서 이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와 해당 검사, 검찰청에 있는 소속 검사들이 잘못됐고 그리고 법무부도 눈 감고 같이 해주는 그 한통속이다. 그래서 검사하고 법무부 직원들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수사를 해라. 나도 수원지검에다가 내가 보낼 거예요. 이 자료. 이 검사도 체포해라. 불법을 저지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임시사건본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출국금지를 시키냐. 임시사건본에 대해서 답을 달라.
임시 사건 번호가 무엇인지. 네, 여기까지. 그 네, 저는 이제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저 이 사건 논란 봤을 때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불법을 또 저질렀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요. 네, 법을 그렇죠. 잘 모르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진짜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 방송을 조중동에서 하고 있네. 그럼 이건 뭔가 좋은 사건이구나. 네, 이거 뭔가 또 기획이구만. 아. 그래서 막 파보니까 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어제 막 이거 공부를 하는데 네. 불법인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한데 이제 의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왜 지금 이 시기에 터트리는가. 그렇죠. 그 의도를 보면서 잘 봐야 돼. 좀 놀라웠던 게 이제 당시에 그 진상조사단인가요? 검찰에 꾸려졌다는 예. 그 진상조사단에 이제 현재 지금 법무차관 이용구 예. 법무차관이나 예, 예. 뭐 김용민 의원 예. 이런 분들이 당시에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과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예. 이 친민주당 이제 네네. 친여 예. 요 인사들이 김학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법을 활용을 그러니까 그렇죠. 법을 어겼다. 법을 예, 어겼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와 이거 정신을 바짝 안 차렸다가는 예, 당해요. 당해요. 생각이 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검사가 그랬잖아요. 인천지검 인권감독관 정임위 검사가 네. 자기가 2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사가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검사직을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제가. 예. 검사가 이렇게 국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막 작성하고 허위 출국 금지를 하는 사례가 너무나 널려 있다. 네. 내가 이걸 제보를 할 테니까 이걸 좀 다룰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됐네요. 그거 관심 없다고. 여기 인천지검에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아니 검사는 체포할 때는 뭐 강남에서 인천까지 뭐 마음대로 체포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와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관할 따지고 그러냐고. 네. 검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범죄자는 어디든지 가서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 네. 혜택은 그렇게 다 누리고 막상 뭔가 요구를 하면은 뭐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 이거 양심이 조금 틀리다. 네. 이중 성격을 쓰고 있구나. 그렇죠. 자기들이 예. 필요한 곳에서만 네. 이렇게 법을 활용하는 거죠. 아니 강남에서 왜 인천지검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강남 사람을 데리고 가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를 강남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를 구속시켜놓고 네. 지네들은 또 강남으로 오대요. 인사발령을 강남으로 와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서울에 있는 강남 사람을 인천에 있는 구치소에다 집어넣고 네. 지들은 인천에서 이 강남으로 오고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벌써 사람 때깔이 틀리잖아요. 강남 사람하고 인천에 있는 뚜루마니 들고 그 지역 폄하예요, 약간. 진짜 막 열불 나가지고 왜 그 재수자들도 그래요. 저 동기들 재수 깜빵 안에서도 아니 강남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고. 인천지검에. 왜 남부구치소도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고. 이 발언에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 당신 저기 했냐고 그래. 뽕 했냐고. 뽕 사범이냐고. 이게 지금 여기 만약에 인천 사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인천 살아요. 그래요. 예. 아니 그냥 뭐 인천 사람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강남 사람을 인천 구치소에다 집어넣고 지역이 다르- 이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인천 그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왜 여기 강남으로 오냐고 심지어 수사관까지 연루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를 체포해 간 수사계장은 지금 법무부 서기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나 검찰청은 다 한통속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뭐 법무부가 잘못했다? 조중동이 아까도 말씀 잘해줬어요. 조중동이 지금 방송하는 타이틀은 검사하고 법무부하고 이게 서로 다 주고받고 한통속이다. 네. 이 국민을 위해서 억압을 한다. 그 중에 하나도 김학의 사건도 있고 내 사건도 있다.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정치권을 흔들려고 정치적 이슈화 시켜서 검찰 개혁을 잠시 후퇴하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